안녕하세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 12번째 시간 혈관외과 전문의 박양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부대동맥류의 수술적 치료, 적응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8세신데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복부대동맥류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크기는 6cm인데 고혈압, 흡연력 외에는 별다른 사항은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스텐트 그라프트라는 시술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술이 나을지 개복 수술이 나을지 잘 모르겠어요. 복부대동맥류의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흔히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을 얘기합니다.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스텐트 그라프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술 후 통증이나 출혈, 그 외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비율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대동맥류의 위치나 모양 등 스텐트 그라프트를 시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자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60대이고 심장이나 폐 등 다른 동반질환이 많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적이 우수한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의 개복 수술은 대동맥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오목가슴에서부터 배꼽 아래까지 피부 절개를 통해 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 장과 척추 사이에 위치한 대동맥류를 찾아내고 그 위아래 정상적인 혈관을 찾아서 인조혈관으로 문합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복부대동맥류의 수술 전 CT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cm의 늘어난 대동맥류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수술장 사진에서 늘어난 복부대동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대동맥류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한 모습입니다. 수술 이후에 복부대동맥류가 사라지고 인조혈관으로 치환된 건강한 혈관의 모습입니다. 흔히 인조혈관의 수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직물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드는 수술용 인조혈관은 매우 튼튼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부대동맥류는 무증상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복 수술의 위험성과 동맥류가 커져서 터지는 위험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cm 이상일 경우에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술의 적응증은 크기가 5cm가 되지 않더라도 빨리 자라는 경우, 즉 6개월에 0.5cm 이상 자라든지 아니면 동맥류와 관련된 요통이나 복통 등의 동반 증상이 있는 경우, 동맥류의 모양이 한쪽으로 늘어나서 터질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있겠고요. 그 외에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 또는 균 감염 등으로 인해 동맥류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혈관질환 전문의들의 모임 대한혈관외과학회에서 만드는 혈관질환 올바로 알기 시즌2 동맥질환 편을 보고 계십니다. 스텐트 그라프트가 현재도 많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이후에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고요. 추가적인 시술을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대동맥류 크기가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제거하고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사진은 스텐트 그라프트 시술 이후에 추가적인 시술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류 크기가 다시 증가해서 스텐트 그라프트를 제거하고 인조혈관 치환술을 시행한 이후의 CT 사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2차적인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동맥류의 치료는 스텐트 그라프트와 개복술 둘 다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이후에도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와 진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